자, 어쨌든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응용되는 유형들 오늘 설명을 하면서 이제 문제 좀 풀어볼 건데 질문한 것들 위주로 일단 16, 17, 18은 어차피 다 그거잖아. 내분 활용, 무게중심 활용이네. 자, 그럼 앞에서부터 보자. 어디부터 볼 거냐면 켰나? 어디부터 볼 거냐면 뭐 딱히 뭐 굳이 설명할 만한 거는 아니기는 한데 2번? 자, 뭐 당연히 다 맞았죠. 거리와 거리가 같습니다. 뭐 하세요? 그냥 말 그대로 거리 공식 쓰세요. 맞죠? 근데 기본적으로 거리끼리 비교하는 이런 보기에서는 뭐 하자? 양변 제곱하고 바로 식 쓰자. 왜? 거리 공식에는 루트가 있으니까. 맞지? 뭐 그거 말고는 딱히 할 얘기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거. 거리가 같습니다. 같은 거리 공식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P냐? 같은 거리에 있는 P. 그럼 뭐임? AP는 BB라고 잡아야 되는데 맞지? 또 거리와 거리끼리 비교하고 있네. 뭐 하자? 자동으로 제곱끼리 비교하자. 알았지? 그런데 P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잡는다?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잡자? A, 0. 요런 거. Y는 X 위에 있는 점 P면 어떻게 잡을래? A, A. 그 다음에 뭐 Y는 3X-1 위에 점 P는 어떻게 잡을래? A, 3A-1 이런 식으로 잡아달라는 거. 알았죠? 뭐 그거 말고는 딱히 할 얘기가 없는 것 같고 여기서도.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둬라. 유형이 2번, 5번 문제인데 삼각형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모양을 잡아주세요. 우리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이거 언제 처음 배웠음? 지금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공수 1에서. 버킹 부등식. 부등식에서도 나왔지만 어디서 먼저 배웠어? 중2 때 이거 배웠다고? 아니야. 말고. 또 공통수학 1에서 조용. 인수분해 할 때 배웠잖아. 인수분해 할 때 뭐 했어? 세 변의 길이 small a, b, c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그거 뭐 했어? 인수분해 다 해가지고 뭔가 찾았지. 결국 삼각형 모양을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세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 무조건. 이거는 너희 대수지. 대수로 가도 똑같아요. 알았음? 그래서 그때도 반드시 세 변의 길이에 대한 얘기로 바꾼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놔. 이번에 대수 특강 듣는 사람 손. 혼자? 둘이야? 셋이야? 뭐야? 너 팔이 왜 그래? 셋이야? 오케이. 대수 특강 가면은 아마 삼각함수에서 또 아마 이 얘기를 할 거야. 그때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변에 대한 내용으로 바꾼다라는 거 꼭 기억해놔. 알았음? 자, 그럼 어쨌든 우리는 뭐 한다? 그래서 A, B를 찾고 B, C를 찾고 그 다음에 C, A를 찾고 그때 그 녀석이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루트 10에 루트 10에 루트 20이다. 민범아 무슨 삼각형이야? 땡! 그렇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정확하게 이런 것들까지 얘기해 줘야지. 알았지? 알았냐고. 이찬이가 대답했지. 알았지? 범아 피타고라스 만족하잖아. 제곱 해주면 10, 20이니까 10 더하면 20 되잖아. 모르겠다. CA가 빗변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맞죠? 됐죠? 네, 뭐 그런 것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도록 잡아주세요라던가 어떤 삼각형인지를 물어본다던가 하는 문제들은 전부 세 변의 길이를 찾아준다. 거기서 뭐 혹시 이등변만 찾고 직각은 못 찾는다거나 반대로 직각만 찾고 이등변 못 찾는 그런 이상한 일은 하지 않도록. 알았음? 기본 유형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처음 설명해야 되는 문제가 드디어 나옵니다. 7번이에요. 이거 질문 아무도 안 했네. 자, 이제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숙제풀이 겸 그냥 수업이다 오늘은. 알았음? 자, 어떤 유형이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서 나오는 응용형, 활용형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삼각형에는 4개의 심들이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옛날에 내가 배우던 시절에는 5심이었는데 요즘은 하나가 빠져가지고 방심이라는 게 빠져가지고 4심, 4개의 심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는 너희가 알고 있는 뭐 무게중심. 자,
그렇지. 그거예요. 내심, 외심. 그 다음에 하나는 너희들이 아마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 수심이라는 게 있어요. 물의 깊이 아니고요. 뭐부터 하지? 수심부터 하자. 뭐 아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외심. 여기? 자, 요 네 개의 심들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둬라. 하나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 하나는 좌표 찾는 방법. 두 가지로 설명할 겁니다. 알았죠? 그림은 어떻게 보면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림을 그릴 때도. 그 다음에 뭐 정의로 판단을 할 때도.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냐? 무게중심이에요 하면 죽여버린다? 무게의 중심이에요 하면서 갑자기 뭐 앞에 의 붙여도 죽여버린다?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야? 세 개 다. 그렇지. 그거를 무슨 선이라 불러? 중선입니다. 중선들의 교점입니다. 지난번에 했었죠? 네, 중선들이, 근데 지난번에 했는데 대답을 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돌아버리겠네. 뭐해, 채준아? 저기, 학생도 똑같고. 자, 간다. A, B, shut up. C. 각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뭘 긋는다? 대변의 중점을 향해 긋는 선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중선이라고 합니다. 그때 각 꼭지점에서 다. 그래서 여기서 B에서도 AC의 중점을 향해, C에서도 AB의 중점. 그림이 왜 이렇게 잘 그려지니? 자, 그러면 뭐 한다?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gravity of center라고 해서 G라고 표현을 하죠. 어머! 아직 내 마음이 일본에 있어서 그래요. 자, 어쨌든 간다. G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개만 만나도 돼요. 지금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만나니까. 알았지? 그래서 보통 아니야, 샤라. 자, 어쨌든 이렇게 찾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표로 갑시다. 좌표를 찾는 거는 사실은 이쪽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 공식에서 하는 건 아니고 내분 외분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녀석이지. 찬주야. 무게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해? 그렇지.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그렇지. 세 점을 Y도 마찬가지. 맞죠? 예. 라고 구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요거 꼭 기억해둬야 되고. 이거 어느 단원에서 나왔어 지금? 평면좌표에서 나왔습니다. 맞나요? 뭐냐고? 오늘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유형이랄까 개념이랄까 그거 하나 너희 숙제 질문에 있더라고. 그거 하나 풀어야 할 겁니다. 아마 18번이었던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수심. 수심이라는 거 들어본 사람. 준우야. 물의 깊이 하면 죽여버린다. 물의 깊이 할 사람 손 내려. 뭐야? 오케이, 거기까지. 준우야, 뭐야? 수심이요. 모르는구나. 이찬이 뭐 그래서. 그렇지. 자, 모든 꼭지점에서 그림이라고 할게. 나는 정의라고 안 할게. 모든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뭘 긋는다? 수직인 선을 긋는다. 그걸 우리는 수선이라고 하죠. 수선들의 교점. 그래서 수심임. 알았음? 중선들의 교점이니까 무게 중심. 그 다음에 수선들의 교점이니까 수심. 알았음? 자, 어쨌든 그림 다시 그려보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ABC가 이렇게 놓여 있다. A에서 BC를 향해 수직인 선을, C에서도 AB를 향해 수직인 선을, B에서도 AC를 향해 수직인 선을 그어주면 뭐한다? 한 점에서 반드시 만난다. 요 녀석을 우리는 수심이라 불러요. 알았죠? 자, 근데 이 정의를 내가 왜 얘기해 주냐면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수심 배워 안 배워? 명칭까지는 원래는 안 배워.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씩 설명을 하심. 그리고 나서 문제에다가 그냥 수심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내신 쌤들이 가끔 있어서 나도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거고, 원래는 보통 문제에서, 그 학교 시험 문제에서 뭐 각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수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을 수심이라 한다. 수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보통 얘기를 할 겁니다. 알았죠? 원래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언급을 해줌.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가끔씩 학교 선생님들마다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서 얘기해 주는 거고, 그때 좌표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은 특별한 방식이 없습니다. 왜? 안 배운다고 했잖아. 교육과정에 없어서 원래는 안 배운다고 했잖아. 그래서 진짜 너희들은 뭐 하면 돼?
수선들의 교점을 잡아주면 돼. 아까 체중이 많은 것처럼 두 개의 수선이 만나는 점은 무조건 세 개 다 같이 만난다. 알았지? 그래서 좌표를 구하는 방식은 수선들의 교점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와야 돼? 수직인 직선이잖아. 그지? 수직이라는 얘기에서 뭐 해야 돼? 기울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직선을 구하려면 뭐 해야 돼? 하나의 점을 더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단어에서 나올 것이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수직 뭐 이런 거 배우고 나서. 알았음? 나옵니다 이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내심과 외심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되게 유사함. 오늘 폼이 좋은 있잖아. 내심은 어떻게 그려? 또는 정의가 뭐야? 그렇지. 정확합니다. 각 꼭지점, 세 개의 꼭지점, 그 각을 뭐 한다? 이등분하는 선들. 그 선들의 교점을 가지고 그리는 게 내심이고요. 시연아, 외심은 어떻게 그려? 혹은 정의가 뭐야? 또 왼손이 턱에 올라간 거 보니 모른다 너. 응. 뭐? 채아야. 뭘까? 그거는 정의라기보다는 정리야. 그걸 이용해서 좌표를 구해요. 맞아요. 근데 정의는 그게 아니야. 아, 그것도 똑같은 의미. 똑같은 의미 말고. 아, 그렇지. 각 변에 대한 뭐 수직이 능분선이에요. 정확하게는 교점. 그게 바로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리는 방법이지. 그리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왜 이렇게 작아? A, B, C에서 뭐 한다? 모든 각에 대해서 이등분선. 아, 작다. 이등분, 그림 빗나갔는데? 몰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음? 찬주 졸리지? 아니야? 알았어. 그리고 내심은 일반적으로 보통 I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심은 아까 했죠? 뭐였어요?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들이 다 만나는 점. 그래서 여기서도 수직 이등분선. 짧다. 여기서도 수직 이등분선. 여기서도 수직 이등분선. 그러면 역시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원점과 구분을 짓긴 하는데 일단 얘만 덩그러니 그릴 때는 얘를 O라고 표현을 해요. 알았죠? 알았냐고? 그런데 내심과 외심은 좌표를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는 구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죠. 맞죠? 아 더워. 순서 근데 거꾸로 썼다. 아무튼 이찬아 옆에 채준아 내심 좌표 어떻게 구해? 이거는 아까 치아가 얘기한 거 살짝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외심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그게 힌트야. 어떻게 구할래? 에라이씨. 내심의 이름이 뭐야? 왜 내야? 내심 좀 다른 이름 풀어서 쓰는 이름 있잖아. 내접원의 중심이잖아. 그럼 삼각형의 안쪽에서 접하고 있다. 어디에? 각 변에. 그러면 이 원의 성질이라 할까? 원의 정의랄까에 의해서 뭐가 같다? 그 반지름이 뭔데? 각 변에 이르는 거리라고 해야지. 수직이긴 수직으로 거리를 구하기는 하는데 수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하려는 I라는 점으로부터 선분 또는 직선 AC까지의 거리, AB까지의 거리, BC까지의 거리가 다 같은 선. 알았나요? 뭐 같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만든다. 직선 얘기 나오네. 그래서 이것도 직방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내심은 참고로 그냥 내심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할 거다. 알았지? 인 것을 내심이라 한다 이런 말 안 할 거다. 자, 얘는 뭐야? 외심, 외접원의 중심. 맞지요? 그래서 뭐 한다? 여기를 중심으로 거리가 같은 원을 하나 쌓아 점들을 쫙. 와, 그림이 왜 잘 그려져? 그럼 뭐 한다?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뭐라서 반지름이라서 다 똑같겠지. 맞나요?
그 거리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뭐 한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고 그게 지금 평면 좌표 단원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다? A, B라는 점으로부터 마이너스 4,2까지의 거리, 4,6까지의 거리, 8,2까지의 거리. 이거를 내가 그냥 쓰기 편하려고 A, B, C라고 자꾸 얘를 P라고 할게. 그러면 뭐 한다? A, P는 B, P는 CP. 근데 거리와 거리끼리 비교하고 있으니까 뭐뭐뭐 제곱 해버린 다음에 풀자. 알았지? 그냥 계산은 안 할게. 넌 질문도 아니었으니까. 요 4개 잘들 기억해놔라. 알았지요? 옛날엔 방심이라는 거 가지고 또 뭐 새로운 얘기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재밌었는데 요새는 방심이 빠져버렸어. 방심하지 마. 와우. 자, 간다. 지운다. 얼른 써라. 지금도 청각 샤랍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8번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8번 어차피 질문 아니니까 다르게 풀래. 이거 지울 건데 얼른 써. 쓴 사람 없지?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갈 건데 왜 웃나? 자, 8번으로 갈 건데 8번은 사실 요 방식으로 증명 안 함. 이거 공식 뭔지 아는 사람 손? 그렇지. 파푸스의 중선 정리죠. 근데 원래 이렇게 증명 안 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증명은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설명해 줄게. 왜 그걸 안 쓰지? 나 이해를 못 하겠네. 그 증명이 훨씬 간단한데. 그리고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스튜어트 정리라는 것도 만들 수가 있거든. 그것까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좀 숫자가 박힌 채로 많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간다. 말이 길어진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좀 이따 뒤에서 나올 녀석. 어느 단원이랑 연결되는 거냐면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면은 지금 내가 설명할 거는 어디냐? 내분 외분에서 나올 거예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요 두 가지 한 방에 설명합니다. 왜? 그림이 비슷하게 생겨서. 두 그림이 같은 그림인 것 마냥 너희들이 착각을 해서. 자, 간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일단 A, B, C가 여러 뭐 길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때 중선이니까 BC든 뭐 AC든 어느 한 곳에 중점이 있고 그곳을 향해 긋는 말 그대로 중선이 하나 등장해야 되겠지. 자, 여기서 공식부터 얘기해보자. 뭐야?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BM 또는 C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을 더해서 2배 한 거랑 같아집니다. 알아두도록 하세요. 꼭 알았죠? 이건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증명을 해볼 거야, 지금부터. 근데 얘랑은 완전 달라요. 원래 파푸스의 중선정리 교과서에서는 뭐 어떻게 증명하라고 하냐면 있잖아. 일부러 내가 BC를 좀 X축이랑 평행하게 그렸는데 좌표 평면이 필요함. 그리고 M이라는 점을 보통 원점으로 사용해가지고 이찬이 오늘 폼이 좋은데? 너 기하하겠다 나중에. 도형 좋아할 수 있지. 나도 도형 좋아함. 그래? 좋아요. 알았어요. 시작하세요. 자, 가자. 여기서 이제 좌표 평면을 도입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잡아줘야 되겠지. 그때 여기는 뭐 한다? 길이가 똑같거든. 그래서 C라는 점의 좌표를 C,0으로 스무시. 얘는 마이너스 C,0으로 잡고 A라는 점의 좌표는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그냥 A, B로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한다? 그냥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을 그냥 구하는 거야. 뭐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제곱이니까 루트는 필요 없으니까 뺄게. AB 제곱 뭐예요? A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B 제곱. AC 제곱은 뭐예요? A 마이너스 C 제곱 플러스 B 제곱. 정리를 하자. 전개를 하는 거지. A 제곱 2개, C 제곱 2개, B 제곱 2개. EAC는 마이너스 EAC는 사라질 거니까 결국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의 전체 2배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BM이든 CM이든 상관없는데 BM 어쨌든 BM
그리고 AM. 뭡니까? M이 원점이죠. 그래서 BM은 또는 CM은 C제곱이 나올 거고 AM제곱은 뭐 나온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나올 겁니다. 보세요. 이 녀석은 이 녀석의 2배입니다. 눈으로 그냥 확인하고 끝. 이게 훨씬 간단해. 그래서 이렇게 증명 안 해요. 알았죠? 지금처럼 빈칸 추론형으로 그냥 어거지로 약간 만든 느낌. 이거 평가원 기출 아니냐? 그지? 아니, 교육청 기출이야. 어쨌든 이 그 어거지로 약간 만든 느낌이고 원래 학교 시험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증명은 요겁니다. 요거. 여기다 빈칸 빵빵 뚫어놓을 거야. 대신에 너무 쉽잖아. 그래서 살짝 업그레이드해서 얘네들의 개수들이 좀 막 달라져. 나중에 보면은 이게 막 2배가 돼 있고 이게 3배가 돼 있고 이게 2배가 돼 있고 막 할 거야. 거기서도 똑같이 증명하면 된다. 알았지? 거리 B만 달라지겠지. 뭐 예를 들어서 막 BC를 1대1로 내분한 점 M에 대하여 항상 막 나오겠지. 그래도 똑같이 잡아주면 돼. 얘가 마이너스 C,0, 얘가 2C,0.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알았죠? 알았죠? 패스.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의 성질은 사실은 내가 이 동그라미 2개를 표현하는 건 약간 유형 설명, 개념 설명인데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별 그냥 참고하세요 정도. 근데 각의 등분 성질을 그냥 나올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라기보다는 무조건 나오는데 옛날에 배운 거라서 참고하세요 정도. 언제 배웠거든? 찬주야. 네. 이 오징어 나오는 거. 중2인가? 그래, 나 몇 학년인지까지 모르겠고 중학교 때 배웠다, 그지? 그때 이미 배웠음. 자, 그래서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A, B, C 여기를 D라고 잡을게. 근데 여기서 참고로 정삼각형이 아니고서 이 둘은 길이가 다르다. 알았지? 이등분 삼각형이 아니고서 무조건 달라요. 그래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완전 다른 그림이야. 알았지? 자, 어쨌든 우리는 뭐 한다? 여기서 공식. AB와 AC의 길이 B는 뭐랑 같다? BD와 CD, DC. 의 길이 B와 같다. 증명은 딱히 하지 않습니다. 왜? 중학교 때 이미 한 거라서. 나도 몰라. 기억 안 나. 그래서.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해 두세요. 그래서 뭐로 넘어간다? 비율 나왔지? 내분으로 넘어간다. 알았음? D의 점의 좌표를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너희들은 A, B, C의 좌표 가지고 이 길이 찾고 이 길이 찾아서 그 길이를 가지고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지. 알았음? 근데 이것만 있을까? 노. 이거는 A라는 각을 이등분하긴 하는데 내각을 이등분하는 거고. 그지? 뭐도 있다? 외곽도 있다. 보자. 그림을 어떻게 그려줘야 너네가 이해하기 쉬울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일부러 진하게 표현하는 거임.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외곽은 어디? A의 외곽은 어디? 양쪽 다 있지만 한쪽으로만 갈게. 그렇지. 연장선 그어가지고 요 각, 요게 외곽이다. 그치? 이쪽으로 그어도 똑같고요. 어쨌든 그 각을 뭐 해보셈? 2등분 해보셈. 이 얘기지. 그때 누구랑 만나는? 여기서는 A를 내분을 한 선이 뭐? 대변인 BC와 만나는 거. 얘도 마찬가지야. A라는 각의 외곽이긴 한데 어쨌든 A잖아. A를 2등분한 선이 뭐랑 만나는? BC와 만나 안 만나? 선분 BC와 안 만나? 저 민법이 좋냐? 쓰는 거냐? 그냥 눈을 보니까 풀리진 않았는데. 자, 어쨌든 뭐 대변 BC랑 만나는 게 아니라 대변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그 점을 D라고 할 때 길이가 똑같습니다. 뭐요? 그림으로 외우자. AB와 AC의 길이 B는 그 요 2등분된 거 말고 다른 꼭지점에서 새로운 교점까지 다른 꼭지점에서 새로운 꼭지점까지의 거리와 같다처럼 얘도 마찬가지 뭐 한다? AB와 AC의 길이 B는 뭐 한다? B에서부터 교점 D까지 C에서부터 교점 D까지 거리와 동일하다. 알았니? 여기가 3대 2면 여기도 3대 2가 되도록. 여기가 4대 3이면 여기도 4대 3이 되도록. 알았음? 그러면 D의 좌표를 구하시오 하면 뭐 나와? 어떻게 보면은
어이? 뭐라 쓴 거야? 글씨 왜 이래 이거? 내분. 어떻게 보면 얘는 외분에 해당하지. 왜? A, B, C의 점의 좌표 주어지고 D를 물어볼 거거든. 그럼 뭐다? A, B와 A, C의 길이 B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3대 2다. 그럼 뭐다? D는 B, C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라고 해서 구하는데 요즘 외분 써? 안 써? 안 쓰지. 그래서 내분을 이용해서 써야 되겠지. 만약에 그래서 서술형에 나온다면은 얘의 좌표와 얘의 좌표가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외분으로 해석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게 3대 2다. 그럼 뭐야? 1대 2라는 얘기지. 그럼 너희들은 뭐 한다? C를 BD에 1대 2 내분점이에요 라고 해서 구하는데 얘를 X, Y로 잡아주면 되겠지. 그 얘기는 지난 시간에 해놨으니까 일단은 뭐 자세한 내용을 뺄게요. 근데 우리 외분 배웠잖아. 그 외분 써도 좋고 서술형이 아니면. 알았지요? 근데 서술형에 외분을 쓴다고 해서 감점시키려나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그건 선생님들마다 달라서. 아무튼 여기까지 됐음. 이 두 개 잘 알아둬라. 그리고 이제 가계 등문서는 거의 뭐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구하시고 끝인데 파푸스 중선 정리 같은 경우는 그림들이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요런 길이가 딱 같다라고 나오자마자 보이냐? 파푸스 중선 정리가 몇 번 보이냐? 2번 보이냐? 왼쪽 2개, 오른쪽 2개. 맞지요? 그래서 여기서 파푸스 중선 정리 한번 써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파푸스 중선 정리 한번 써주세요. 둘을 연립하면 무조건 물어보는 답 나오게 되어 있다.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그림 자체를 좀 눈에 익혀놓고 그리고 하나 더 있음. 뭐 있냐면은 이 뭐야 이게? 평사. 평행사변형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뭐 딱 대각선 2개 그으니까 보이냐? 파푸스 중선 정리가. 여기서도 보이니? 파푸스 중선 정리가. 이거는 똑같아서 연립은 아니고 그냥 저 2개 중 하나로 아무거나 쓰기만 하면 무조건 답은 나오게 되어 있다. 알았죠? 그거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이렇게 응용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정리할 거 있으면 얼른 정리해 주세요. 잠깐 해줄까? 자, 하나.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에서는 증명 지난번에 했었지? 그지? 증명하는 거 꼭 기억해둬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거 오늘 강조를 안 했는데 너희가 서술형에서 가끔 증명하시오를 만나는 단원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냥 풀이 과정을 보여주세요 말고 그때 도형에서도 증명이 일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서술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얘기. 뭐 정통고처럼 서술 없는 학교는 빼고 세종고처럼 그런 학교는 빼고 있는 학교들은 가끔씩 증명을 물어보는데 증명을 아무거나 그냥 막 다 주면서 물어보진 않아. 그 중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삼각형 무게중심의 좌표가 왜 그 3분의 뭐식인지 구하시오. 그거 지난번에 했었고 오늘 나온 것 중에는 파푸스 중선 정리. 그게 성립함을 보이시오. 그럼 좌표평면까지는 줄 수도 있고 좌표평면부터 너네가 잡으라고 할 수도 있고. 알았죠? 근데 좌표평면을 잡아야 되는 문제는 보통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잘 안 나기는 함. 보통은 빈칸 추론이긴 한데 어쨌든 가끔 나올 수 있고 요거 18번에 관련된 요거 증명 가끔 물어봅니다. 알았죠?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한 좀 업그레이드 유형이랄까? 원래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할까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데요. 당연히 A, B, C라는 꼭지점의 좌표 다 줬을 때 무게중심의 좌표는 구할 줄 알겠지. 모르면은 안 되겠지. 자, 그런데요. 여기서 뭐 한다? 선분 AB와 선분 BC와 선분 CA를 뭐 한다? 똑같은 길이 B,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D와 E와 F라 한다. 하자. 그때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을 구하시오 라고 했다고 치자. 알았지? 안 해요.
예. 그때 어떻게 구할래? 친구하고 적자. 오케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절대로 A, B의 M 대 N 내분점 D의 좌표를 구하고 B, C의 내분점 E 구하고 CA의 내분점 F 구해서 답을 내면은 안 된다. 알았죠? 그래서 그 무게중심을 G'이라고 하자. 그리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자. 그러면은 답은 뭐다? G랑 G'이라는 점의 좌표가 뭐하다? 동일하다라는 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야? A, B, B, C, C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D, E, F라고 하니까 뭐 하면 되겠어? D, E, F의 무게중심의 좌표, 그냥 A, B, 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면 답이다. 이거 질문의 사람들 이해됐냐? 알았냐? 아이고! 말 풀라 안 들어. 알겠냐고! 18번 질문 누구야? 알겠냐고 너요? 근데 뭐 왜? 오케이 히트다 히트. 야 이거 언제 쪽 거지? 진짜 옛날이지. 다른 내용 하기 전에 16, 17 너네 질문이니까 요거 먼저 해보고 갈까? 자 요거는 그냥 무게중심 질문 풀이고요. 16번 A라는 점이 6,3, BC는 몰라. 근데 AB의 제곱이 58, 그리고 AC의 제곱이 10이 되도록 하는 그런 B와 C가 또 있나 봐. 그리고 무게중심의 좌표. 이거 뭐야? 그냥 노가다 문제 아님? 그냥 뭐 하면 돼? B의 좌표 미수 잡고. 그지? C의 좌표 미수 잡아달라는 얘기 아닐까? 그리고 나서 뭐 해달라는 얘기겠지? 뭐 연립을 해주세요. 이겠지. 맞지? 맞지? 그래서 B라는 점의 좌표 뭐라고 잡아볼까? 그냥 찐 노가다 문제로 풀어야 되나? 일단은 B라는 점의 좌표 뭐라고 잡아볼까? x2, y2, C라는 점의 좌표를 x3, y3로 잡아볼까? 그러면 이 AB의 제곱이 58이다 뭐 하면 됨? x2-6의 제곱, y2-3의 제곱는 58. 그 다음에 AC의 제곱이 10이다. 이것도 뭐이요? x3-6의 제곱, y3-3의 제곱이 10이다.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좌표가 4,1이다 라는 거는 뭐 하면 돼? x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4. 그럼 다 더하면 12라는 얘기다. 그치? 6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12. 그러니까 x2, x3의 합을 준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임? y좌표. 3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뭐다? 3으로 나누면 1. 그럼 더하면 얼마? 3. 됐지요? 그럼 여기서 뭐 할 수 있겠네? x3 대신에 x2로 바꿀 수 있겠네. 요것도 뭐다? 사라지고 나면은 y3 대신에 마이너스 y2 쓰면 되겠네. 그 두 개를 각각 뭐 해주셈? x3, y3 자리에 대입을 해주셈. 그러면 뭐야? x2, y2에 대한 식 두 개 나오겠지. 그 두 개 연립하면 뭐든 답이 나오지 않을까? 맞지요? 오케이, 끝. 더 설명은 뭐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노가다 문제 느낌이라. 알았어? 질문 누구야? 16번. 아까 누가 했는데? 누구야 16번? 저요. 이 새끼야. 알겠지? 이거 했는데 못 푼 거야? 연립을 못 한 거야? 네. 그래, 어쨌든 시키는 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맞지요? 알았지요? 자, 17번 가본다. 자, 요거는 한번 알아는 놓자. 자, 근데 여기서 마름모 얘기가 사실은 풀이가 달라져야 된다. 원래는. 자, 뭐냐면 이건 하나의 유형이니까. 이 평면좌표 단원에서 평행사변형과 마름모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뭐 딱히 다른 설명을 하는 건 아니고 평사에서는 말 그대로 꼭지점에 좌표 하나 미수를 주고 또는 두 개 주고 구하세요. 그게 다예요. 평사는 뭐 한다?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그래서 뭐 한다? AC의 교점이자 곧 AC의 교점이 된다. 중점이자 곧 비리의 중점임.
를 이용해서 답을 내시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라고 했을 때 A, C의 중점과 B, D의 중점이 일치한다 라고 해버리면 답이 나올 겁니다. 알았죠? 가보자. 어떻게 하면 된다. A, B, C, D라는 이름 잘 보고 A, C가 마주 보는 거고 B, D가 마주 보는 거지. 그래서 A, C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요. 뭐 하면 돼요?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된다. 맞지? 그 다음에 BD의 중점도 찾아보자. 그래도 뭐예요?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둘이 뭐하다? 같다. 그럼 끝이다. 알았음? B는 얼마? 마이너스 1. A는 얼마? 4. 그러면은 6이어야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A, B의 합은 5. 이게 답이겠지. 알았음? 그런데 밑에 있는 마름모드 한번 보자. 마름모드 일단은 뭐야? 평행사변의 한 종류잖아. 그래서 평사처럼 풀면 돼. 그래서 AC의 중점을 찾아봅니다. 이번에는 이런 말 안 쓰고 그냥 바로 구할게. AC의 중점 1 더하기 Q 나누기 2. Y좌표 R-1 나누기 2. 그리고 그 점의 좌표는 뭐다? P 더하기 6 나누기 2. 맞나? 그 다음에 6 더하기 4 나누기 2. 둘이 뭐하다? 같다. 그러면 일단 R은 나오겠지. 얼마냐? 11이냐? 근데 PQ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그럼 PQ의 값을 찾아주려면 뭔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바로 여기서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인데, 자, 마름모는요, 평사 말고 또 하나의 성질이 더 있지. 그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푸냐면, 뭐 한다? 다시 한번.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일치한다도 풀긴 품. 지금도 내가 썼지. 근데 그것만으로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 하나를 더 써야 돼. 그게 어디로 가냐면 보통 AB의 선분의 길이와 BC 또는 AD의 선분의 길이가 같다라는 식으로 보통 많이 씁니다. 오케이? 마름모는 이 네 개 길이 다 같잖아. 얘네들도 같고 얘네들도 같은 것도 맞기는 하지만 이렇게도 쓴단 말이야. 근데 지금 당장은 평면 좌표 단원이라서 이렇게 푸는 거지.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면 사실 풀이가 바뀌어. 그래서 지금 미리 그냥 우린 다 했으니까 직선에서 나오는 풀이로 바꾸자. 그게 바로 뭐다? AC라는 선분과 BD라는 선분은 수직으로 만납니다. 그거를 사실 사용할 거예요. 실제로 너희들이 학교 시험에서는. 물론 너희들 학교 시험이 예를 들어서 범위가 평면좌표에서 끝나는 좀 너무 짧은 학교들은 이걸 못 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거의 웬만하면 직방은 들어가거든. 원망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갈릴 거야. 이동은 웬만하면 안 들어갈 거고. 어쨌든 그럼 직방 들어가면 무조건 이게 빠른. 알았음?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풀이 써볼까? 두 번째, 그래서 뭐 한다? AB라는 선분의 길이와 뭐 할까? 어차피 여기서 PQ 찾으면 되니까 Q는 최대한 쓰지 말자. AB라는 선분의 길이랑 CD는 당연히 같으니까 AD로 갈까 우리는? AD의 선분의 길이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냥 구해버리면 되잖아. 뭐 루트 25 더하기 25는 여기서는 루트 P-1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하면서 나오잖아. 알았죠? 그렇게 해서 P값이 나올 겁니다. 그 P를 여기다가 대입 해주시면 답인데 그 두 개의 P가 나올 텐데 그중에 양수. 근데 그 풀이보다 더 빠른 게 뭐다? AC와 BD가 수직을 만납니다. 그래서 AC의 기울기를 구해요. 그럼 뭐예요? Q-1 글씨가 왜 이래? Q-1 X값이 증가했네. Q-1 R 플러스 R 값은 여기 나왔다. 그리고 뭐 한다? BD의 기울기. BD의 기울기 뭐요? P-6분의 6-4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 기억남? 수직인 건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러면은 PQ에 대한 식 하나 더 나오죠. 그럼 둘이 연립하면 답이에요. 알았죠? 그럼 뭐가 빠르다 뭐가 좋다 보다는 얘가 훨씬 더 기억하기 편할 겁니다. 뭐? 요거 쓰는 거지. 마름모가 가지는 평사 말고 마름모가 가지는 추가적인 성질. 그걸로 이제 바꾸게 될 거예요. 알았죠? 이건 지운다라는 느낌은 아닌 걸로 가자. AB랑 AD였지 아까. 지금은 ABD가 좀 더 빠를 수도 있겠다 그랬지. 둘이 같다라고 하면 P를 찾고 시작하니까. 어쨌든
두 가지 중 하나의 풀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요거까지 이제 마지막 유형 거의 설명이 끝났어요. 아, 이제 하나 남았다고 했죠? 자, 그걸로 이제 들어갈 건데, 이거 위에 건 지워도 될 거고, 밑에 거 지워도 되니? 이거? 형사말은 뭐? 네. 네! 자, 가자. 자, 우리는 WS반을 뭘 탈출이야? WS반을 목표로 지향하는 그냥 S반이다, 그죠? 샤라파라가 WS 수준은 아니야. F는 뭐야? 어떤 SS 반이 내기를 하는데 그래. 2학년 WS반 이번 내기 내용이 뭐였는지 알려줄까? 2학년 WS반 전체 다 1등급 유지 하면은 애슐리. 그게 SS. 예. 예, 아니다. 반대로 얘기했나? 전체 다 1등급 유지랑 전체 등급이 등수가 10등 이내 약간 이거였는데 그 10등 이내가 애슐리였던 것 같다. 그리고 1등급 유지가 엉생 이거였음. 근데 걔네들 엉생은 일단 확보했고 지금 애슐리 가냐 마냐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그게 WS지. F가 있잖아요. F가 있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간다. shut up. 자, 이제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유형을 원래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반은 세 개를 한다. 알았어요? 하나 심화 내용까지 포함해서 우리 예전에 했을 거야.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리의 합의 최소. 이거는 근데 참고로 도형이 이동해서 또 나올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래는 두 번째. 이게 뭐다?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원래는 그래서 이 두 개를 보통 합니다. 모든 반들을. 근데 우리 반은 하나 끼자. 뭐? 거리의 차의 최대. 참고로 마플 시너지에 있는 최고 난도 문제까지만 가도 이 문제 나와요. 교과서에는 없지만. 알았음? 자, 간다. 그때 거리의 합의 최소랑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는 이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유형이 나뉘는데 어떤 점 P라는 말이 등장을 할 거야. 근데 그 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그냥 임의의 점. 아무 말이 없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뭐 X축 위에 P, Y축 위에 P, Y는 EX 위에 P라고 하면서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 P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물어보는 질문은 결국 거리의 합이라서 말 그대로 AP, BP 의 최소값. 얘도 물어보는 거는 AP, BP 의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 알았죠? 자, 두 가지 풀이가 다릅니다. 물어보는 목적도 달라. 위에 거는 어떤 점 A를 줘.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점 A를 줘. 그림을 너무 꼼짝 그랬다. 그리고 나서 임의로 놓여있는 점 P에 대해서 AP, BP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P를 이런 데 있으면 AP, BP의 합은 이거겠지. P가 이런 데 있으면 AP, BP 합은 이런 거겠지. 근데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짧은 거 있지. 뭐 P가 그렇지. 그냥 일직선상에 놓이는 이런 P. 근데 P는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상관없죠. 그래서 P의 좌표를 물어볼 일은 없고. 알았음? 그냥 AP, BP의 합을 물어봅니다. 그럼 답은 뭐야? 그냥 선분 AB의 길이. 물어보는 게 너무 쉽지. 그래서 실제 문제로는 이렇게 나오지를 않고요. 몇 번을 참고하시면 되냐면은 바로 22번입니다. 자, 나는 분명히 거리의 합의 최소라고 유형 설명을 했지. 맞지? 근데 22번 보면 거리라는 말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렇게 실제로 문제를 준다는 거야. 이거를 근데 너네가 직접 스스로 루트 속의 식을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바꿔주면은 너희들은 x, y라는 점으로부터 마이너스 3, 2까지 거리라고 이해를 해야 돼. 해석이라고 해야 되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리고 더하기 뒤에 있는 요 녀석도 마찬가지야. 뭐 해줘야 되겠어?
루트 속이는 식을 x는 x끼리 따로 완전 제곱식, y는 y끼리 따로 완전 제곱식 해주면 상수항 알아서 지가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읽어주니까 얘도 뭐다? x, y라는 점으로부터 1,4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 거리와 거리의 뭐다? 합이잖아. 근데 어떤 거리? 어떤 임의의 점, 아무런 말 없는 x, y라는 점으로부터 마이너스 3,2까지. 그 다음에 얘도 그 점 x, y부터 1,4까지의 거리. 그럼 우리의 답은 뭐다? 요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답인 거예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해석을 하게끔 요구를 합니다. 뭔 말 알? 저기 자네는 사약을 마시는 건가? 말차를 마시는 건가? 뭔가 뭐하냐? 음미하고 있네? 이해했냐? 네. 자, 그런 식으로 거리와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한다라는 거를 숨기는 문제로 나온다. 알았지? 나중엔 저 루트의 개수가 늘어날 거야. 지금은 스텝 2니까. 그냥 심화는 아니고 응용 유형을 설명하고 싶은 문제니까 요 따위로 나왔고 나중에 루트 더하기 막 할 거예요. 알았죠? 일직선으로 쫙 연결시켜주면 된다. 자, 그럼 어쨌든 여기서 결국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숨기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아무런 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은 거리의 최소값은 뭐다? 거리의 합의 최소값은 뭐다? 일직선 만들기. 알았음? 그런데 문제는 얘. 어떤 직선, 지금은 기본 문제, 기본 유형이니까 X축이라고 할게요. X축 위에 놓여있는 어느 한 점 P에 대하여, 노란색으로 할까? 어느 한 점 P에 대하여 좌표를 주는 두 점 A와 B를 줬을 때 뭐 찾아주세요? AP와 BP의 합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걸 일직선상으로 쫙 곧게 펼 수 있어 없어? 지금은 없지. 그래서 풀게 되는 유형 바로 뭐다? A든 B든 둘 중 한 놈을 반드시 뭐 해주세요? P가 돌아다니고 있는 직선, P가 놓여있는 직선에 대해서 두 점 중 하나를 대칭이동시켜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BP라는 거리가 뭐가 돼? B'의 P랑 거리가 같아졌지. 그럼 우리의 길이는 AP와 B'의 P 사이의 거리의 합인데 그 녀석이 최소가 되도록 하려면 뭐 하면 돼? 일직선상에 놓이게 쭉 뻗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때 P의 좌표를 물어볼 수도 있다. 지금 단원 말고 다음 단원에서. 뭐? AB 프라임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X축과의 교점. 다른 말로 여기서 좌표 찾아주면 되겠지. 알았음? 어쨌든 일단 거리는 뭐다? AB 프라임? 뭐 또 일직선 만들면 됩니다. 이 얘기를 일단은 하고 싶어요. 근데 어느 단원에서 더 많이 나오냐면은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더 많이 나와. 왜? 지금도 사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 구할 수는 있지만 사실 도형의 이동에서 배울 거거든 어차피 또. 오케이? 그래서 그때 나올 겁니다. 아마 내신고증이나 문제집은. 알았음? 근데 지금 미리 나올 수도 있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X축 대칭 이동은 사실 지금도 할 수 있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도형 이동으로 가면은 이 직선이 P가 돌아다니는 직선이 X축이 아니라 훨씬 어려운 직선들로 나올 거야. 뭐 기본적인 게 Y는 X일 수도 있고 나중에 뭐 Y는 2X-1에 대해 위를 움직인 점 P에 대하여 할 수도 있고. 알았음?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문제가 돼.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임의의 점. 똑같아지라. 아무런 점 P를 주고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구하시오. 두 번째. 어떤 직선 위의 점. 알았음? 알았음? 자, 근데 아까 거리의 합의 최소 잘 생각해봐. 우리가 식으로 주어졌지만 문제가 지금 저 문제. 식으로 풀었니 안 풀었니? 정확하게는 못 풀었지. 왜? 루트와 루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합쳐가지고 만약에 2x 제곱 뭐 플러스 4x 이런 식으로 합칠 수 있다면 x는 x끼리 2차식의 최대최소, y는 y끼리 2차식의 최대최소를 풀면 돼. 근데 하나 루트 묶여있고 또 다른 x는 또 다른 루트에 또 묶여있지. 합칠 수 있다 없다? 없었다. 그래서 그림으로 풀 수밖에 없었는데 얘는 뭐 한다? 방금 내가 말한 거야. 루트를 풀 수 있다면 x끼리 합쳐버리면 된다 그랬지. 얘는 거리의 제곱의 합이니까 이미 루트 푸세요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하면 된다? 그냥 2차식의 최소값, 정확하게는 2차식의 최대최소, 2차 함수의 최대최소, 그 녀석을 푸시면 됨. 알았음? 근데 이렇게만 설명할 거면은 유형 설명을 안 하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또는 최소가 되도록 하는 P를 구하시오라고 할 겁니다. 그때 최소값을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P를 찾아버리세요. 어디 있음? 선분 AB의 중점에 반드시 위치하면 돼요. 2번 AP제곱, BP제곱, CP제곱까지 오케이? ABC의 좌표를 다 주고 AP제곱, BP제곱, CP제곱의 합의 최소 값을 구하시오 또는 최소가 되도록 하는 P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볼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 P를 먼저 찾는 게 더 빨라. 그때 P는 어디에 있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있다는 거 꼭 외워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학교 시험에는 뭐로 나오냐? 두 가지다. 하나는 값을 구하기나 좌표 구하기 또는 증명. 도형에서 증명 몇 개 나온다고 했죠? 예, 바로 나옵니다. 알았음? 예. 자, 21번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근데 왜 P의 좌표가 무게중심인가를 설명하고 싶은 너희들이 한번 해보라는 문제라서 이걸 외워서 풀지 말고 2차식의 최대최소를 이용해서 너희들이 구해봐. 근데 그게 무게중심의 좌표와 같다는 건 내가 보여줄 테니까. 알았지? 풀어보세요. 수능은 대수 미적원 미적분 합통. 거기까지 되게 필수. 확보를 왜? 근데 그러면 미적 2가 시험 안 나오고 개꿀 아니야? 이게 개꿀이라는 거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수학을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 애들은 싫어할 거야. 미적분이 미적분으로 애들을 짓눌러야 되는데 확통은 너무 쉬워. 자, 어쨌든 샷업하고 자, 간다. 얘들아, 거기 들어봐라. 얘들아, 최소값 M이 먼저 나온다면 P의 좌표가 먼저 나온다. 무조건 P의 좌표가 먼저 나온다. 저걸 외워서 풀지 않더라도. 알았음? 일단 지금은 무조건 뭐 하면 된다? P의 좌표를 뭐 얘가 A, B라고 줬는데 Y로 잡아도 되고. 알았음? 우리 이거 구해보자. 뭐예요? A-1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 맞니? 플러스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4의 제곱. 원래는 XY로 하는데. 그 다음에 A-5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6의 제곱. 맞니?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XY 찾아주시면 돼요. 그걸 AB라고 하겠지. 지금 나는 그냥 이 식 자체가. 어제는 뭐다? 뭐다? 3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6A 쓰자. 그리고 마이너스 10A. 맞지요? 마이너스 6A겠네. 그 다음에 B. 3B 제곱. 왜 이래? 2B. 마이너스 8B. 마이너스 12B. 뭐야? 마이너스 18B. 됐음? 그 다음에 상수항. 1, 9, 16, 25, 36. 다 더하면 되지. 맞지요? 10, 41, 77, 88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얘는 얘대로 뭐라고 생각하고 상수항은 신경 쓰지 말고 맞죠? 얘는 얘대로 뭐라 생각하고 역시 3으로 묶어서 그렇지. 상수항은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어쨌든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때의 A는 B는 2차식의 최대 최소 꼭지점 찾은 거죠. 그리고 그때의 값은 넣어주면 되지. 맞죠? 마이너스 3 27 계산 좀 하자. 54 88 얼마야? 34 이거 24 58 이거니?
응, m 값은 58. 됐나요? 그래서 어쨌든 답은 뭐야? A, B, M까지 다 더하니까 4, 62. 2번 나오겠네. 알았죠? 어때요? 정말 쉽죠? 자, 그러면 여기서 증명 나온다 그랬지? 어떻게 문제를 주겠어? x1, y1, x2, y2 또는 증명하시오라고 하면 너희가 미리 잡아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쫙 보여줘봐. 여기가 다 뭐 나와 있겠어? P의 좌표를 그냥 xy라고 할게. 그러면 x-x1 여기도 x-x2 여기도 x-x3 나오지? 맞지? 네. 그러면은 3x제곱에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은 x1, x2, x3, x 플러스 y는 그냥 무시. 됐지? 그리고 그게 뭐다? 축을 찾아봐. x는 뭐요? 3분의 x1 뜻입니다. 그래서 y도 마찬가지로 해주면은 3분의 y1, y2, y3 나오겠지? 그렇게 무게중심입니다. 끝이야. 알았음? 이렇게 보이는 문제. 증명 가끔 나온다. 알았죠? 그 다음에 직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별다른 방법이 없음. 무조건 2차식의 최대치수라고 생각하세요. 뭐 약간 중점 비슷하게 풀리는 문제도 있기는 해. 근데 그거 몇 가지 설명했더니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를 애들이 구분을 못해서 일부러 그냥 아예 말 안 할 거야. 알았죠? 그냥 직선 위에 있는 점 P, 뭐 y는 2x 위에 점 P, y는 3x-1 위에 점 P라고 하면은 점의 좌표를 그냥 뭐 아까처럼 a, 만약에 이게 y는 3x-1 위다. 그럼 뭐 하면 돼? a, 3a-1 잡아주면 a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야. 알아서. 알았죠?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x축 위에 있으면 a, 0, 뭐 x, 0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네. 그래서 이거는 2차식의 최대치수로만 푸는 거다. 됐음? 자, 그럼 마지막 뭐 거리의 차이 최대. 요거 하고 이제 오늘 마치게 되겠네. 그럼 평면좌표 끝이야. 알았지? 그럼 이제 내일 직방 원방 하면 끝나요. 별거 없죠? 근데 원방이 너무 많아서 할 내용이 가능하나 모르겠다. 자, 어쨌든 간다. 거리의 차이 최대라는 거는 두 가지 유형을 따로 나누진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이걸로 줄 거거든. 자, 뭐라고? 자, 간다. 어떤 직선이 놓여 있어요. 지금은 X축. 그 위에 점 P가 있어요. 어이? P가 있어요. 그리고 좌표를 주는 점 A와 B가 있을 거야. 그때 우리한테 A, P, B, P가 같아지는 순간도 있겠지. 그래서 최소는 아니야. 최소는 무조건 0일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A, P 빼기 B, P의 차니까 절대값 찍어야겠지. 이 녀석에 대하여 가장 큰 상황을 찾아보세요. 이겁니다. 알았음? 이게 물음이야. 그럼 너희들의 풀이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냐면 정답은 하나인데 풀이는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줘야 돼.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는 뭐다? 솔루션이다. 알았지? 알았지? 알겠죠? 아씨, 노란색 싫은데. 흰색으로 쓰자. 흰색으로 쓰자. 자, 어떻게 푸나? 일단 1번. 점 P가 AB와 함께 뭐 한다? 삼각형을 만들 때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알았지? 삼각형을 만들 때 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 뭐 있어요?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짧다, 작다. 맞죠? 맞죠? 그거를 사실 제일 긴 길이라고 했지만 P를 막 움직이다 보면 어디가 제일 긴 길인지 막 달라지니까 사실은 모든 성분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되거든. 가장 긴 길이도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은데 그럼 더 짧은 길이들은 당연히 짧겠지. 맞지? 그 세 개 다 성립해야 되거든. 그 중에서 우리는 뭘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은 AP라는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 BP와 흰색이라고 해서 왜 빨간색 쓰고 있냐? AP라는 선분의 길이는 BP라는 누가 웃었어?
최준이구나. 아, BP라는 선분의 길이와 AB라는 선분의 길이의 합보다 뭐하다? 작다. 그래서 AP 빼기 BP 자체가 양수라고 하더라도 AB보다는 짧아. 뭔 말 알? 물론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BP가 더 길면. 알았지? 알았지? 그런데 만약에 ABP가 삼각형을 만들지 못해. 왜? 일직선상에 놓였는데. 그럼 어떤 그림을 보라는 얘기야? 여기로 쭉 연장해서 P를 여기로 들어간 얘기겠지? 맞지? 예? 예? 얘다. 자, 그러면 길이를 보고 그림을 보고 얘기해봐. AP 빼기 BP가 어때? 준우야. 마! 너 핸드폰 내려놓고. AP 빼기 BP. AP 빼기 BP. AB랑 똑같죠? 자, 삼각형이면 양수라고 하더라도 AB보다 짧아. 작아. 근데 일직선상에 놓으니까 딱 AB야. 둘 중에 큰 거는 당연히 이거겠지. 알았습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보여가지고 결론은 AB요. 알았음? 요거까지 하면은 이 유형 끝이고, 다시 말하지만 이거 언제 나온다 그랬어? 뭐? 씨발하고 있냐 지금 방금 쟤? 아, 직방. 아, 깜짝이야. 직방은 아니고 평균좌표. 평균좌표인데 심화교재에서 나옵니다. 마플 시너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마플 시너지의 최고난도 문제. 이제 거기 행일이라고 하거든. 행복한 1등급. 행일에서 나오고 1품에서 나오고 블랙라벨에서 나와요. 그래서 어려운 교재들에서 다루는 내용이라 우리 반에 일단은 수업을 한 거다. 뭐 듣고 보면 사실은 별거 아니야. 근데 안 배운 채로 이 생각을 하라고 하면 못하지 절대로. 알았음? 근데 이제는 한번 흐름 잡아놨으니 이제는 풀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평면좌표 단원이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 반은 조금 속도를 내가지고 여유가 되면은 좀 심화 교재까지 내가 넘어갈 거야. 그래서 지금 직방 원방을 내일 끝내려고 하고 있는 거가 이유가 그거야. 원래는 원방만 해도 사실 이틀 해야 돼. 일주일 우리는 토요일이니까 일주일 한 주에 원방 한 단원을 끝내야 되는데 직방 원방을 같이 끝내려고 하는 이유가 좀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그 심화 교재 도형의 방정식 심화 교재를 좀 해주려고. 만약에 이번 방학 때 못하면 계약하자마자 첫 교재는 그걸 거야. 프린트로 먼저 나간 다음에 내가 만들어주는 교재로 다시 넘어갈 겁니다. 아니면 순서가 바뀔 수 있고 교재를 먼저 한 다음에 내가 보여주는 심화 교재를 할 수도 있고 뭐 같이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두 가지가 있을 거야. 하나는 중간고사 1학기 때처럼 자체 교재 하나 나가고 도형의 방정식만 그 프린트를 하나 더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끝을 낼 건데 거기를 풀어보면은 요상한 게 막 나와요. 뭐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 뭐냐면은 어디가 너희들이 도형의 방정식이 어디가 어렵냐면 있잖아. 이런 기본 유형들 유형 자체를 까먹으면 어렵지. 유형이 너무 많기도 해.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좀 그래도 1등급권 노린다. 지금 너네 5등급제 기준. 그래도 1등급을 노린다. 전교권을 노린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사실 유형을 까먹어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1등급을 받으려면. 그거는 다 안다는 전제하에 어디가 어렵냐면은 문제는 아까처럼 식에 대한 얘기로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녀석을 해석을 해봤더니 도형에서 약간은 거리의 합, 거리라는 걸로 도형으로 해석을 했잖아.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인데 해석을 해봤더니 도형에 대한 이런 얘기였네 라는 거를 숨기는 문제들이 진짜 많은 그것들을 내가 보여줄 거다. 알았지? 그런 거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아까 그 파푸스 중선용리.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진짜 별게 있음. 원방으로 넘어가면은 파푸스가 갑자기 섞여 나오는데 그 문제 또 어렵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 다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어려운 거임. 알았죠? 알았죠? 뭐 그 얘기는 어쨌든 차차 하면서 가자. 여기가 제일 최고 난도 문제가 될 거다. 문제는 여기. 근데 해석은 이렇게. 그게 이제 최고 난도 문제를 만들게 되겠지. 알았지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 프린트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런 유형들 다 때려박아 놓은 거거든.
자, 아무튼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공수 수능 중간고사 범위가 중간고사 보통은 내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 직방 원방 얘기를 했구나. 직방 원방까지 무조건 들어갈, 이동까지 무조건 들어갈 거고 집합에서 끊어지냐 명제에서 끊어지냐. 언제 신청? 그냥 데스크 가서 얘기하면 돼요. 저 이거 들을래요 하고. 자,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알았죠?